안녕하세요. 방구석 유튜버 빵 좋은 남자입니다. 지금 무슨 말부터 먼저 드려야 되나? 오늘은요, 낚시 선비 문제 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갑자기 빡이 확 올라왔고, 지금 음주 방송입니다. 음주 방송. 소주 한 병 먹고 왔습니다.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낚시 선비 문제,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조용히 살라? 그걸 좀 그분에게 좀 되묻고 싶어요. 조용히 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가 한 선장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저와 친하신 분입니다. 내용인즉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내용이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아주 작은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제 영상을 선장님들께서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이러다 배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몇 분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좀 위기감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오늘 저는 그래도 좀 더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문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요. 되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빡이 확 오른 거는요, 선장님도 아니고 몇 분의 댓글 때문이었어요. 비싸면 타지 마라. 댓글 뒤에 숨어 있는, 비싸면 타지 마라라는 댓글 뒤에 숨어 있는 바다의 카르텔. 오늘 한번 제가 해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부 앞에서 먼저 고백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저 또한 쭈꾸미 400마리, 500마리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 지난 날을 반성합니다. 자, 이제 해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바다가 누구의 것입니까? 어민의 것입니까? 어촌계의 것입니까? 아니면 낚시배 협회의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의 것입니까? 헌법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낚시를 하면서 행복을 찾는 것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죠. 어떤 이는 땀 흘리면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러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누구는 산에 가서 캠핑을 하고 하늘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님들은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바다로 가는 길목에는 보이지 않는 문지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문고리 권력. 이거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긴 한데, 저는 이 문고리 권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커피입니다. 맥주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영상 보시면 이제 귀여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농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시면 지역 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걸 토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대한민국에 상상도 못할 그런 신라시대 육두품보다 더 심한 출신 성분에 따른 신분 존재가 아직도 존재를 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죠?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직도 어떤 그런 시골의 어떤 모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어촌계장이나 이장이 될 수 없는 곳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사실입니다. 진짜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바다를 향해 가려면 이 문고리 권력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거겠죠.
그들이 룰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빡쳤던 게요. 아니 그 댓글을 읽어보면서 참 그래요. 본인도 표현의 자유에서 할 수 있죠. 비싸면 타지 마라.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심해지시더라고. 싫으면 집에 가서 쉬어라. 돈 없으면 빈대떡이나 부쳐먹고 배 타지 말아라. 그지 새끼들이 어디 가서 징징대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갖고 제가 몇 개의 댓글을 지웠어요. 근데 캡처는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돈 없어서 징징 될 수도 있겠죠. 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니까 비싸게 받아도 다 타니까. 예? 자유 경쟁에서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요, 제가 짚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낚시계는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가격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런 걸 떠나서 경쟁을 통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군산이든 대천이든 태안이든 이 지역 어딜 가도 다 비슷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지가 없는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건 독점이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제가 해부하고 싶은 바다의 카르텔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적 쟁점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상법상 조합이나 협회가 내부 규칙을 정하는 건 자유예요.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요, 공정거래법은 다릅니다. 사업자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건 부당행위, 공동행위,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단합이라고 부르죠. 근데 단합이라고 규정 진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단합이라고 불러요. 자, 비유해 볼까요? 치킨집 사장들이 모여서 오늘부터 후라이드 치킨을 2만원에 통일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정에서 바로 조사 나와요. 택시요금, 버스요금을 들고 다 협의를 거칩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들만의 렉에서 올해 얼마로 하자 정하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선장님도 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역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자주 가는 말이 많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왔을 뿐 형평성으로 보자면 육지의 장사꾼은 규정받고 바다 장수꾼은 특혜를 받는 겁니까?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 그지 새끼일 수 있어요. 그지 새끼라서 징징댈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지 새끼일 수 있는데 징징대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많이 썼습니다. 10만원 낼 수 있고 12만원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네 번째,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예요. 여야를 떠나서 정치하시는 분은 맨날 공정을 얘기를 하죠. 기회는 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는 정의롭고 아주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정작 이익이 얽힌 문제에 다들 조용해요.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표죠, 표 계산이죠. 어청교와 이렇게 협회들이요, 어떤 그 지역에 있어서는, 이 바다 쪽 지역에서는 그 정치 핵심 표밭이에요. 지재단, 단체장, 국회의원 다들 눈치 봅니다. 근데 저희를 대변할 협회가 없어요. 낚시꾼들은요, 흩어져 있고 조직화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늘 강한 집단의 편에 서 있습니다. 약한 개인은 조용히 살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불공정이죠. 예? 이 불공정의 끝판왕이 바로 어딘 줄 아세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 섬나라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저 일본 낚시용품 많이 써요. 그런 거 쓰면은 저도 친일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친일파 될 수 있어요.
저 아사히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이 뭐 일본 제품 안 쓰는 새끼가 얼마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일본 얘기를 좀 하자면요. 일본 쌀값이요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쌀값을 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니고 경쟁도 아닙니다. 바로 일본의 농협이에요. 왜 농협일까 이상하죠.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도 농협이 있고 수협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요. 근간이 좀 일본 쪽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것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유럽의 길드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농협을 무서워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농협이라는 조직은 엄청나게 큰 조직이에요. 여기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뭐 농협만이나 수협도 있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낚시협회죠. 통일된 낚시협회가 없다는 부분도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지 새끼 징징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 조용히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오고. 여러분들 도시오브 좋아하잖아요. 저 도시오브 좋아합니다. 물론 도시오브가 불러온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덕화 선생님이 그 낚시 홍보대사를 하시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분도 알고 계신 거예요. 낚시협회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낚시꾼들이 개성에 강해서 통합이 안 된다. 대한민국에 협회가 없는 게 낚시협회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재밌는 건요. 큰 협회 조고사 사장님들이 회장으로 하세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문체부에서 이런 분들의 통합 낚시협회 회장을 맡는 걸 법적으로 막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양궁업체, 양궁을 만들,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 제조사 사장이 양궁협회의 회장이 되는 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런 것도 많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조고사 사장님들이 낚시협회 회장을 왜 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왜 그리 많은 낚시협회가 존재하는지 저조차도 의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국민의 행복 추구과 지역 이익,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본질은 이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한쪽에서는 국민 모두의 바다 행복 추구권, 다른 한쪽에서는 어촌계와 수많은 협회가 챙기는 지역 이익, 그리고 사업적 이익,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전체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10만 원이 비싸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이 낚시계에서 선비가 정해지는 게 공정하냐고 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신경 쓰지 않는가? 기회는 평등하다, 과정은 공정하다, 결과는 정의롭다. 너무 많이 들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얘기는 좌든 우든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이 말이 헛구호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이곳 말고도 다른 곳도 있겠죠. 더 큰 카르텔이 있는 곳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순히 취미를 즐기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힐링하고. 낚시 산업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취미를 즐긴다고 얘기를 했지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낚시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거기 가게에서 기름값 쓰죠. 톨비 내죠. 가서 밥 사 먹죠. 자죠. 예? 거기 가서 편의점이라도 뭐 하나 안 사요. 예? 뭐 간식거리라도 사고 다 연결돼 있어요. 거기다 뭐 조구사는 더 심하죠. 장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그 이익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낚시 문화가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낚시꾼들도 반성해야 될 게 많아요. 400마리, 500마리 잡는 거 그만 보라고 좀 제발. 그러니까 계속 이 낚시 유튜브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잡아서 뭐 할 건데 진짜. 나눠주기도 바빠 진짜. 하지 마. 그냥 100마리, 150마리 잡으면 돼요. 이러다가 우리 낚시 못 해요. 예? 좀 있으면 조회수도 아마 제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사님만 나쁘냐?
아마 나중에는 어촌계에서 뭐 선장님들도 반발할걸요. 여하튼 간에 이런 식의 어떤 낚시 문화가 계속되면요, 바다는 살아있어도 낚시 문화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낚시회 협회라든가 어촌계 뭐 이런 단순한 어떤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그 논란, 서비스의 논란,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추구권, 공유제 이용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상법 공적벌의 적용, 그리고 전편 영상에서 누누이 제가 했지만 카드 사용 문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문제, 다 지켜야 되는 법들입니다. 근데 이런 법을 지키면 뭐 더 선비는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어요. 내겠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똑바로 하시라고. 지금 현행법상 지키시고 똑바로 하시라고. 바다는요,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제가 빡이 쳐갖고 이거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또 감정에 휩싸인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멘트는요, 영화 람보의 그 대사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람보 하시면 막 되게 무슨 미국 우월주의, 그리고 무슨 막 액션 영화 뭐 이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람보라는 영화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좀 문제점을 좀 짚어주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그 영화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사랑한 만큼 국가도 우리를 사랑해주기 바란다. 빵 좋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